대상 캠페인 강의를 맡게 된 박소미입니다. 다들 강의를 듣기 전 퀴즈는 풀고 오셨나요? 네. 네, 같이 퀴즈를 중간중간 풀어보면서 저와 함께 강의를 함께 알아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울증 주변에 흔하지 않나? 근데 그냥 우울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 아니었나? 우울증 많이는 들어봤는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네. 연예인들도 우울증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던데? 그럼 첫 번째 퀴즈였던 우울증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의 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우울증이란 생각의 내용, 사고,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인지 및 정신 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퀴즈, 우울증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우울증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나? 맞는 거 같은데? 우울증 때문에 병원까지 가야 하나? 근데 X 아닌가? 정답은 X입니다. 우울증은 조기에 치료를 한다면 더 심각해지거나 재발할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의지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로 인해 우울증을 방치하고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분장애임에도 정신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1위는 75.9%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차지하였고, 2위는 68.1%로 정신질환이 없다고 생각함이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25%, 2년 이내 50%에서 75%가 재발하며 재발이 반복될수록 우울증이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대인관계 문제나 수면 문제 등이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서 이것이 심해지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우울증 환자의 60에서 70%가 자살을 생각하고 15%는 실제 자살을 시도합니다. 특히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에서는 자살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해외의 자살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부검 연구에서는 자살 사망자의 95%가 정신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수준의 증상이 있었고, 정신질환의 가까이가 우울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살자의 88%에서 정신질환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통계처럼 우울증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증상들이 있지? 드라마에서는 우울증 환자는 하루 종일 자고 밖에 안 나가려고 하던데. 뭐 청소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우울증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우울하다고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슬픔을 느끼고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많고, 우울한 일들을 계속 떠올리고 후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래에 비관적이고 매사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고 속도가 느려지고 머리 회전이 잘 되지 않아 건망증이 심해지고 기억력, 집중력이 감퇴하며 글을 읽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만사가 귀찮으며 미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불면증이 생기거나 과다 수면을 경험하고 식욕과 성욕을 감소가 있으며 지쳐 보이는 표정, 느린 행동, 초조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역할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으며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DSM-5 진단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일상 대부분의 일에서 관심 및 흥미 감소, 식욕 감소 또는 증가가 한 달에 5% 초과, 불면 또는 과다수면, 정신운동 지연 또는 정신운동 초조, 피곤 또는 에너지의 감소, 무가치감, 부적절한 죄책감, 집중력 저하, 우유부단, 반복적인 자살 생각,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5개 이상, 그 중에 1, 2번 중에 하나 이상이 포함되고, 이러한 증상이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면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증상들을 보니까 일상생활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 우울증까지 가기 전에 입원할 수는 없나?
우울증 예방 방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울증을 조기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서 우울증 자아검진을 익명으로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활습관을 가져야 좋을지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기.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습관이 되고 이는 우울감을 강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느끼게 된다면 이를 해결하거나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심호흡과 명상, 재미있는 드라마를 본다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하기. 운동은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하는 것은 물론 엔돌핀을 생성해서 우울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는 계절적인 특성상 우울감이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틈틈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집안에서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식사하기. 우울한 마음이 커지면 입맛도 사라지고 점차 식사도 거르게 됩니다. 식사를 거르게 되면 우리 몸은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노인의 경우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됨으로써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술, 커피, 담배 줄이기. 마음이 우울해지면 이를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잠시 동안의 우울한 기분을 달래주는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내성이 생김에 따라 점점 더 많이 술을 마셔야 하고 이로 인해 중독이나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한 감정을 한층 더 강화시키므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예방법과 다른 자신만의 우울 극복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하면 매운 것을 먹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방법하고 똑같은데 저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우울한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그냥 자거나 쉬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울증을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이러한 증상을 보인 사람을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친구가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갔는데 코로나로 학교도 자주 안 가고 주변에 지인들도 없어서 자취를 하면서 거의 방에만 있었대요. 하루 종일 굶는 일이 많았고 밥도 하기 싫어서 안 먹거나 먹어도 시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있다가 부모님께서 데리러 오셔서 본가에 지내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친구가 아무런 우울한 증상도 안 보이고 SNS에 놀러가는 사진도 자주 올리길래 특별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의사한테 상담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겉모습만으로 우울증에 대해 판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장기 프로젝트 때문에 계속 야근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도 무겁고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일했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서 기분 없어 보인다, 무슨 일 있냐 이런 소리도 자주 듣고 몸은 피곤한데 생각이 많아서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너무 우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인 걸 알게 됐는데 그분은 그래도 병원에 바로 가서 지금은 괜찮아지셨어요. 그럼 우리는 우울증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말없이 곁에서 기다려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억지로 밖에 데리고 나가거나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화할 때도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울증 환자를 이제 판단하는 거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좀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의지가 없어서 못 이겨내는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봐. 운동이라도 하고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해.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별로 안 우울해 보이는데 와 같은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포함된 말은 치료를 방해하는 매우 안 좋은 요소가 됩니다. 우울증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밖에 없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피곤합니다.
우울증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우울증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아무 말 없이 옆에서 기다려주고 지금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울증은 하루아침에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지지와 사랑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더해서 환자가 전문가들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시설을 방문할 때 동행하고 치료 일정 및 약물 복용을 챙겨주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자살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자살 전 자살 위험 신호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자기 비하적 말을 한다, 약을 모으는 등 자살 수단을 마련한다, 중요한 것을 남에게 주는 등 주변 정리를 실시한다, 혼자 있으려 하고 대화를 회피한다, 기존에 관심이 있던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나 때문이다 등 우울감과 죄책감을 표현한다 등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 위험 신호를 알아두시고 혹시 이 사람 이러다 자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물어보기, 들어주기, 연결하기 이렇게 3가지만 기억하고 행동해주세요. 첫 번째 물어보기. 발견한 자살 위험 신호와 함께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 같이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 자살에 대한 생각을 물어봐 주세요. 두 번째 들어주기. 충고 및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기보다는 자살을 생각한 이유를 경청해 주시고 지지하는 말을 해주세요. 네 번째 연결하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대처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다들 괜찮으시다면 돌아가면서 소감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주변에서 흔한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병원까지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울증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은 혼자 해결하게 하지 말고 치료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울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주변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도울 거예요. 우울증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좀 특징도 잘 알려주시고 증상도 잘 설명해 주셔서 좀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네요. 나중에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자가검진도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 줄 알았는데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제 친구한테도 자가검진을 권해봐야겠어요.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